자, 보시죠. 문제집 32쪽입니다. 32쪽이요. 용도지역. 1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대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X요. 그 다음에 도관농자이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무튼 준도시지역 X, 준농림지역 X, 그런 거 없죠.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그냥 1번 틀려서 1번 답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하면 해안 생태계 상수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환자원 보호격상. 3번 농림지역은 조직에 속하지 않는 농림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의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의 보전. 4번 도시지역, 인구화 산업이 바글바글. 동그라미 5번 관리지역, 도시의 인구화 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관농자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이고, 2번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업지역,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이고, 3번 이종 전용은 소리 내면 되는 거죠.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그 다음에 1, 2, 3 준이죠.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 2, 3 준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이종 전용이니까 1, 2. 우리나라 집 2가지 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 돼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땡땡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것은 1편리, 저중고 중층 편리한 거는 2종 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땡땡 33쪽에 2번 문제 중입니다. 33쪽에 2번이요. 땡땡 주거,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본인의 목적으로 요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죠. 그 시설 아래다 2줄을 쓰시죠. 건축물, 그 아래다가 용도. 사람 만드는 시설이니까 지붕에 있는 건축물을 대고, 건축물은 다 용도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름은 특정 용도 제한. 설명의 두째 줄은 특정 시설 제한, 특정 건축물 제한, 특정 용도 제한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복합 용도에다 숫자 얼마요? 29 쓰시고요. 원래 있는 거 말고 더 얹어서 더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역 토지영상 개발소요. 지역 주변 용권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 짓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에 속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이요? 농지법이고, 2번 특별 건축구역은 무슨 법이고요? 건축법이고, 3번 투기 과일지구는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주택 투기인데, 땅 투기는 저쪽 중개 부동산 거래 신고 그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집 투기니까 주택법이죠. 4번 준도시죠. 그런 건 아예 없고,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000 입지기계정.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와서요. 35쪽에 4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동그라미 1번 일반 주거지역. 역시 소리 내시면 되죠.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 2, 1, 2, 3 준. 일반 주거지역 1, 2, 3 3가지가 있죠. 1종, 2종, 3종 맞습니다.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개발하세요. 누가요? 뭐를요? 주산을 누가? 관복이가 뭐 하자고 드르륵 탈고 다니고 친구머리 드르륵 극자고 개발을 한 거죠. 주산 관복특 5가지입니다. 주산 관복특인데 상 X, 공 X, 관 동그라미 단 X, 특정이죠. 아무튼 주산 관복특이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그러니까 주락지구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집이 있죠. 자취집, 계집, 자집, 자연과 집단이 있고 주거 X, 추락 자체가 주거인 거죠. 주거 X 그런 거고요. 4번 전용주거죠. 소리 내시면 되죠. 전일준, 전향호 1별리 1, 2, 1, 2, 3준, 전용주거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종 X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네 가지 뭐가 있고요. 근유일중, 근유일중 네 가지가 있죠. 아무튼 뭐 이것저것 틀려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주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동그라미 1번 방지지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태풍 올라와서 뭐 난리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물이 많은 쪽, 건물이 없는 쪽, 건물이 없는 쪽에 자연 방지지구는 있고 건물이 있는 쪽은 수변 X 뭐고요? 시가지이죠. 그러니까 칠판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시가지가 있죠. 아무튼 뭐 그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복합이 있고 특정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앞뒤 맥락을 좀 보면서 가시면 되죠. 저 어떻게 너무 신경 쓰기는 노선합니다. 아무튼 방지지구 건물 있는 쪽 없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수변 틀렸고요. 시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호지구 그러니까 신도림역 그 전철역 많은 중생들 보호해 주자고요. 뭐고요? 역중생 보호이죠. 역중생입니다. 역사문화 환경 중일설물 생태계 2번이 맞죠. 그러니까 3번 고도지구는 아예 세 번 자체가 없고요. 뒤에 거 싹 틀렸고요. 그냥 고도지구 자체가 최고 높이를 규제한다. 이 높이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5번 아니 4번 경관지구 도둑놈 잡으면서 자식특이 있죠. 다 틀렸고요. 자식특 칠판이요. 그러니까 자식특이니까 자연 시가지 특화 아무튼 뭐 그 글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골라 있는 거고 주관식 아니니까 자식특이고요. 5번 공업적의 세 가지 당연히 뭐가 있고요.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 있는 거죠. 전일준 그러니까 2번이 옳습니다. 다음 하세요. 6번 문제 용도지역 세분 동그라미 1번 전용주거 그러니까 1, 2, 1, 2, 3준 그러니까 전일준 전용호 1빌리 1, 2, 1, 2, 3준 1, 2 두 가지가 있죠. 3종 틀렸고 그러니까 이번 공업지역 전일준이죠. 전일준이고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것들 뭐 XX이고 3번 상업지역 네 가지 근유일중이 있고 틀렸고 4번 녹지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자생보가 있죠. 5번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있고요. 계생보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6-1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으니까 1번의 관리지역 틀렸죠. 도관농자의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지만 X요.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X요. 용도지역은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고 용도지구 한 땅에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2번 용도구역에 구역의 맛도 개시슈인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 X 저 계기는 두 가지만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고 시가와주정구역 수안자원보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X요. 지구단위계획 용용용 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따로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X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계기는 두 가지 개발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구역의 맛도 개시슈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그러니까 관광휴양 개발진행도를 지정할 수 없다 X요. 출판요. 어느 지역에 뭘 지정한다 못한다 그런 규제는 기본이 아니라고요. 어느 지역에 뭘 지정한다 못한다 그거는 딱 세 가지만 있죠. 복합 용도지구는 그러니까 그 상가 들어서 있는 지역 옆에도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11개. 자취집 계집 있죠. 자연추락지구는 녹관농자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지구역 세 가지만 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추락지구는 그러니까 녹관농자 그 다음에 계집 그러니까 시가와주정구역 X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에도 이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해설을 보시죠.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동그라미 4번이요. 법조문입니다. 아래 4번 추락지구는 사선거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선거구역, 개발제한구역, 사선거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고 뒤에 건 관계없고, 그리고 이게 법조문이고 시행령에 와서 4번 추락지구 사선건 녹관농자에 지정하는 게 뭐고요? 자연추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게 뭐고요? 집단 추락지구이죠. 근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추락지구는 아직 이름은 따로 없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올라가서 7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시가호전구역 틀렸고, 5번 자연추락지구는 바로 있었군요. 녹관농자에 지정하고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 5번이 맞습니다. 자취집 계집이죠. 8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존관리 지역으로 정해진 자리에 농림지역을 중부하에 정할 수 있다. 중부하에 정할 수 있다. XXX요. 용도지역은 중부할 수가 없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X요. 용도지구는 몇 개라도 C지구, D지구 중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용도지구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용도구역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없다. 맞죠?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구도 복고방, 취득경보를 개방하라. 취득경보 개방은 다 세분하는 거고요. 용도구역은 더 이상 세분이 없죠. 맞습니다. 3번 맞고, 4번 용도지역은 중복 X요. 중복할 수 없고, 5번 용도지구 C지구, D지구. 용도지구는 다른 용도지역 아래다 용도지역 4글자만 어떻게 표시하시고 가려다 4글자 쓰시죠. 용도지역 4글자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럼 용도지구를 일본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하죠.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제도들도 다 용도지역 위에 올라서는 거지. 용도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용도지역이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땅 용도지역 정해져 있죠. 다음에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중복한다. 없다 틀렸고요. 맞죠? 7번이요. 자취집, 계집, 집단 취락 지구를 어디에 정해요?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위에 정하죠. 또 나머지도 필요하면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옳은 것은 3번. 9번 문제요.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7번 보시죠. 어항전택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각마다 이러저러한 단서들이 다 붙어있죠. 동그라미 1번 농공단지는 아예 산업자가 없고, 그래서 얘는 또 농어촌 소득증대니까 도시적이 될 리가 없고, 동그라미 2번 어지구 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고요. 도시적에 연접해야 그게 도시적이 되는 거고, 도시적 앞바다 매립한 곳을 도시적으로 본다. 3번 추락지구로서 사선거구역 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 사선건 뒷부분, 이건 이제 개발법의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게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개발법에 개발구역 정했습니다. 그러면 단지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또 도시로 개발하기로 정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그 땅이 뭐가 돼요? 자동방으로 도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취락지구가 있으면 취락지구에다가 개발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취락지구 용도지역을 바꾸지는 말자. 용도지역 손대지 말고 그냥 개발사업만 하자.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적으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가 붙어서 3번 도시적이 안 되는 거고, 4번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서 무슨 지역에 연접이요?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어야죠. 계획관리지역 틀렸고, 5번 택지개발지구 그냥 끝났죠. 그게 도시적이죠. 어항전택3 이거 어항전택3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당연히 도시적입니다. 답은 5번. 10번 문제요.
용도지역 지정 특례로 틀린 것은 뭐 지금 이런 거는 뭐 숫자 찾을 리도 없죠. 숫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산업이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죠? 두째 줄에 도시지역 아래다가 인구, 쉼표, 산업 쓰시고요. 도시지역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 그러면 산업으로 꽉 차 있는 산업단지는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어쩌고 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한 공시면은 도시적으로 보고 3번 어쩌고 법에 지정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연접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본다. 맞죠? 동그라미 4번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에다가 숫자 2 쓰시고요.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키우자, 산토끼 보호하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나무 키우자 했으면 농림지역, 산토끼 보호하자는 거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5번 농림법에 따른 농업 기능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다. 농지법에서 여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다가 정했습니다.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본다. OX 7번요. 그냥 틀이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지정의 특례 세 가지. A지역이 좀 늘어난 걸로 치자. 공유수면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 매립, 어항된 탁사는 도시적으로 본다. 세 번째, 어디에 있는 거요? 관리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 농사짓자 그러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는 농자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5번도 그 앞에 관리지역이 붙어야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사짓자고 했으면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관리지역 중간 땅에다가 보전하겠다 정했으니까요. 중간 땅일 때만. 아래절도 동그라미 5번 관리지역에다가 보전 땅 중간 땅에다가 보전 목적 정했으면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가 되는 거죠. 5번 관리지역 그게 빠져서 틀린 거고. 다음에 11번 문제요. 공수면 바다 매립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기출지문이긴 한데 이게 뭔 소리냐고요. 용도지역이란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뭐 대한민국 땅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에 대한 특례에서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이웃한 용도지역이란 도간농자를 말한다. 9가지 중에 뭐 주거지로 본다 그런 거 아니고 21가지 중에 뭐 근린상업지로 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간농자 넷 중에 하나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중공구역은 그러니까 이웃 용도지역으로 사선거구역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사선건 뒷부분 다 X요.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이거는 뻔하니까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 5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3, 4, 5 묶어서 7번요. 이것만 특례이죠. 요 땅에 요만큼 혹이 났다고요. 이렇게 만큼 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특례가 아닌 거는 다 무슨 절차로 가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로 가라고요. 동그라미 3, 4, 5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둘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있는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거나 아니면 이웃하고 있는 거나 바다 매립에서 뭐 얼마나 큰 차이는 없겠죠. 아무튼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12번이요. 용도지역, 용도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먼저요. 7번 보시죠. 용도구역 행위 제한. 워낙 규제가 세다고요. 개발 제한.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규제가 세니까 법이 다 따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 이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시가와 주정구역만 우리나라에 지금은 빵건 한 건도 없으니까 법을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본 거죠.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따로 법률을 정한다. 법이 따로 있다. 됐습니다. 읽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법이 따로 있다. 뭐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주정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가와 주정구역에 대한 행위자는 도시개발법 X예요. 도시개발법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제한은, 그러니까 용도주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지구단위계획 X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잘 보시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역자 다음에다가 갈매기 놓고 괄호 열고 기획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건 뭐냐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도면 이름이 10글자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낸 거죠. 그러니까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낸 겁니다. 책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집 잠깐 보시면요. 요약집에 91쪽이요. 요약집 91쪽 제일 위에 네모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가운데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왼쪽 도면대로만 그러니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 오른쪽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죠. 근데 그 가운데요. 단지에 대한 도면이 단지도면, 단지계획이라고요. 근데 단지계획을 말장난 뭐라고 부르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니까 그 땅바닥 이름에 있는 8글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사선극고 구역인 거죠. 단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에서 단지계획, 지구단위 계획이고,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 지구단위 계획,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한쪽이요. 그러니까 92쪽 제일 위에 1-24 그러니까 가운데요.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만 건축하고, 왼쪽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오른쪽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근데 이 단지는 이름이 뭐예요? 명동 남대문 쌍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계속 요거는 이거 들으면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뭐고요? 구역이고, 도면이 뭐고요? 계획이라고요. 단지를 정하고 계획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좀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계속요. 92쪽 제일 위에 있는 1-24는 명동 남대문 쌍밀고, 그러니까 200층 세동 올리자는 그런 구역이죠. 그래서 뭐 짓네 못 짓네 하는 규제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입지규제 무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죠. 그러면 아래요. 단지 이름이 8글자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거기에 대한 도면은 다 지어놨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뭐예요? 계획이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요 말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계도면이라고요. 설계도면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쓸데없는 거 빼고, 뭐 여기에 뭐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 또 다른 거요.
그러니까 뭐 입지 규제, 최소, 뭐 쓸데없는 거 빼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얘기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41쪽, 그러니까 문제집에 41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거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셋째 줄 따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뭐 이거 자체로 한 문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제일 끝에요. 할 수 있다 표시하시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쫓아가기 바쁜데 무슨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우리 시험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앞에 이것저것들이 틀렸고 뭐 참고로 해설이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물고기 키우자. 그러니까 우럭 키우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뭐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13번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요약집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법이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과 연결돼서는 나왔지만 이 자체로 나온 건 없고, 그냥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쪽에 지금 그걸 그냥 옮겨 쓴 거예요. 7번 보시죠. 용도지역 행위 제한 있습니다. 건축 용도 제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42쪽 제일 위에 에셀에 첫 번째 검은 바탕. 1번 농공단지는 그쪽 특별법 산업입지법. 2번 농림지역 중 동그라미 기역반 농업진흥지역은 그쪽 특별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그쪽 특별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그쪽 특별법.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지. 뭐 시험이 많이 나왔으면 외우고요.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또 다시 앞으로 오시면 41쪽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하는 경우 연결이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 3번이 맞답니다. 3번이 맞고 나머지 4가지는 틀린다는데 쓰지도 마시고요. 좀 전에 다 읽었잖아요. 예, 쓰지도 마시고 됐습니다. 좀 전에 다 읽었습니다. 다음 문제요. 43쪽에 14번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또 특례 설명하고 준 틀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점에 그 특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 6개 법의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공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해져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 갖고 가기도 바쁘고 그래서 뭐 특례 갖고 나오는 적 없다고요. 근데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은 워낙 중요하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시험에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도지역 워낙 중요한 건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특례가 이제 시험에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의 특례 무수히 많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A4 용지로 8쪽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요거 한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특례 예외 갖고 지문으로 하나 나왔었지 30년 동안 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귀찮아요.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접도구역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양쪽 옆으로 몇 미터까지는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접도구역에다가만 쓰시죠. 건축 X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길 바로 옆에 땅은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발전한다. 지금 우리 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축 못한다.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건축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제 농지법 아니고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땅이죠.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빈 땅,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가 있으면 그 땅 사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 지을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경자 위전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3번 예외 규정 뭐 나온 적도 없고 동그라미 1번도 8회 때 한 번, 동그라미 2번도 12회 때 한 번, 3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4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이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일시 금지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 안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지정 지역까지만 쓰시고요. 대한, 앞에 사진 긋고 뒤에 거 싹 X인 거죠. 풀무죠. 도관농자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구분 이름이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어라. 가장 규제가 강한 곳 어디예요?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보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사람 살고 사람 사는데 필요한 두 가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별 용적률 제한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보존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면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우선 조금만 지어라. 7번요. 그냥 요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장 센 쪽 보존녹지, 관리지역 가장 센 쪽 보존관리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 4번. 15번.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 위에 숫자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 아파트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 계획 관리 표시요. 관리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층 이하요? 4개층 이하 쓰시고요. 관리지역은 4개층 이하 아파트 못 쓰십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종 일반 전향후 1편리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끝에다가 괄호 열고 숫자 1, 2, 3 괄호 닫고 쓰시고요. 1, 2, 3 준에서 1, 2, 3 준에서 전, 1, 준이니까 일반은 몇이라고요? 1, 2, 3 세 가지가 있죠. 그걸 쓰고 떠올리는 것과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종의 단독주택도 있고 일종의 저층도 있는데 뭐예요? 쓰면 되죠. 두 가지를 썼으면 뭐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세 글자를 썼으면 뭐고요? 저중고인 거죠. 그래서 1, 2, 3을 쓰고 1종 1, 2, 3을 쓰고 1종을 보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저층 쓰시고요. 저층 쓰시고 저층 옆에다가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이죠. 저층이 4층 이하입니다. 계속 소리내고 그러니까 혀로 푸시는 거죠. 손으로 풀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못 들어가고 동그라미 3번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남대문이죠. 아파트 사놓으면 돈 되는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깐내기 같이 자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남대문 무슨 뭐 맹자네 엄마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애기 상가 뭐 상인 노릇 하게 하고 뭐 묘지 옆에 가서 뭐 그 장의사 노릇 하게 하고. 4번 준 공업지역.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뭐 이제 상업 기능도 허용되는 거죠. 사람이 좀 바글바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지 녹지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이죠.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1, 2, 5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3번 4번 애기 데리고 어디로 가실래요? 깐내기 태어났습니다. 동대문으로 가실래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상가 뭐 이렇게 공업지역 좀 옆 동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중공업지역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에는 허용돼요. 뭐 이것저것이 허용됩니다. 되고요.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16번이죠. 이제 뭐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공짜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보시면 참고로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약집 85쪽 잠깐 보시죠. 요약집 85쪽 요약집 85쪽이요. 하얀 바탕에서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다 지울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가 보다. 그냥 표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 표 내용을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뭐 한번 나왔으니까 짚어보자고요. 그러면 검은 바탕 중에 가운데 있는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검은 바탕 7개 중에 앞에 5개 하나 준공업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 위에서 아래로 못 짓는다. 몇 가지요? 2가지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앞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아주 특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유락시설, 나이트클럽과 그러니까 왜 묘지시설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시기가 조금 빠르죠. 건폐율 용적 문장 공짜 문제니까 거기까지는 가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16번요. 그러니까 건폐율 최대한도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가 9가지는 수고하시고요. 7972 42 7972 42 그다가 그냥 여기다 5 6 6 5 7 7 8 8 9까지 쓰면 좋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준공업적이니까 갈 것도 없이 준공업은 공업이니까 이제 준공업 공업에서 가장 센 거니까 얼마고요? 70이죠. 70.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죠. 5 6 6 5 7이죠. 그러니까 책 보고 몇 번 쓰세요. 그러니까 쓰시면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쓴 거죠. 여기다 선 그어놓으면 구분이 편하시고, 그러니까 1, 2, 3 준, 5, 50입니다. 그러니까 3번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녹지지역 얼마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요걸 쓰시죠. 9줄, 옆으로 2줄 쓰시고요. 그러니까 797242 조금 썼는데 용도적이 이게 뭐지? 보관농장가? 먼저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주상공로 개생부 농자 그거 붙이는 거야. 그거 아시게 되니까.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다 주상공록, 녹지지역 다 20이죠. 4번 근린상업지역 7889 써져 있고요. 근유일중 근 얼마고요? 70이죠. 그러니까 5번 객사 7972 42 그러니까 객사 계획관리 40이죠. 40입니다. 답은 1번. 그냥 한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고, 그러니까 요거 몇 번 하셔야죠. 17번이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도지가 가장 큰 지역은 7번이요. 상업지역에 889가 있잖아요. 889가 큰 거죠. 상업지역 찾아보시고, 5번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쓸 필요도 없고요. 쓸 필요도 없고 상업지역이 가장 큰 거죠. 18번 문제. 건폐율 최대한도가 같은 용도지역끼리 짝지어진 거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더 얄밉죠. 10개를 다 해야 된다고요. 17번은 5개만 찾으면 되는데 18번은 10개를 찾아야 되죠. 나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준주거 7972니까 준 그 자체로 여기 쓸 필요도 없이 70이죠. 70. 아무튼 문제다 이걸 쓰면 된다고요. 문제다 이걸 쓰면 되고, 이거 74세 여성 수강생 이거 다 맞췄어요.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린상업지역 7889입니다. 70이죠. 그러니까 이종 전용주지역 5, 6, 6, 5, 7, 1, 2, 1, 2, 3 준, 1, 2, 50이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 1, 2, 1, 2, 3 준, 5, 6, 6, 5, 50이죠. 50. 3번 객사 계획관리 40이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 상업과 계획관리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유 1중 6 7 8 80입니다. 4번 녹지지역 다 20. 그 다음에 그러니까 79742 생분홍자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생산관리 20,
농림지역 20입니다. 그렇고 그 뭐 숫자를 받아 쓰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쓰고 이렇게 짚어가는 게 일인 거죠. 숫자가 다 그러니까 책에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필, 용적률. 그러니까 최대 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니까 설마 이걸 9가지, 21가지, 30가지 또 용적률 30가지 60가지를 알고 있냐? 60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지는 않겠죠. 18가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요? 500, 그러니까 1500, 400,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먼저 건필부터 쭉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7972, 그러니까 60x 70이죠. 상업지역 7972 90이죠. 녹지지역 7972 주상공록 20이고요. 객사 40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7974 20입니다. 동그라미 1번 60만 틀렸고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바깥 오른쪽이요. 용적률 500, 1500, 400, 100. 500은 맞지만 동그라미 1번은 이미 틀려 있고 500, 1500.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1500이죠. 상업지역 1500. 500, 1500, 400, 100. 100. 녹지지역 100이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계획관리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0이죠. 60이 아니라 8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번 문제요. 20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그러니까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니까 뭐 써야죠. 뭐 방법 없어요.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한 문제예요. 쓰면 한 문제. 일론 보람이 있는 거고요. 안 쓰고 머리로 알려면 안 되고요. 우선 9개 쓰고 그다음에 기억번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그 자체로 준주거가 가장 세니까 얼마고요? 500이죠. 500. 지금 용적률입니다. 500가 써야죠.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용적률을 써서 가는 거고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니은번 준공업 공업지역에서 가장 세니까 뭐 더 세부적으로 갈 거 없이 400이죠. 500, 1500, 400, 100. 디귿번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그건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전일준 통통통 그러니까 300, 350, 400이죠. 전일준 일반공업 350입니다. 350. 그러니까 리을반 3종 일반주거지역 통통통통통 펄쩍 그러니까 10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250, 300, 그러니까 50씩 주다가 펄쩍 뛰어 500으로 가는 거죠. 1, 2, 3, 준, 3, 300, 300%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답이 5번이 되고, 그냥 나는 아직까지 안 외웠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외우시면 돼요. 네,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찍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번 문제 세모 하시고, 그러니까 뭐 시험 나올 리는 없고요. 왜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부 건축물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화살표 2로 뽑아서요. 관리청의 무상 귀속 쓰시고요.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관리청의 무상 귀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땅을 공짜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주는 겁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에서 대지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곳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지가 이만큼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땅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 이쪽에 아무튼 뭐 2천, 그러니까 이쪽에 1000 해서 3000을 짓는다고 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땅을
국가에 넘겨줬습니다. 그냥 국가지방 공짜로 줬다고요. 그러면 이거 공짜로 줬는데 너는 그러면 여기다 2천만 지어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수고 말고 하네.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줬을 때 여기 이 땅을 국가한테 줘버렸을 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2천을 짓게 하면 주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또 꼭 3천만 짓게 한다. 3천만 짓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줘도 3천을 짓는데 줘서 3천을 줄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3천보다는 더 큰 숫자를 줘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3천보다는 더 크게 줘야 그래야 이걸 주고 뭐 어차피 땅은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땅보다는 그러니까 건물 지금 운영 매장 그러니까 분양 임대 수입이 더 초점인 사람은 땅을 좀 주더라도 분양 임대 수입을 더 크게 갖는 게 초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짓게 해서 2배를 짓게 하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 얼마를 짓게 한다고요? 최대로 가면 4천을 짓게 하니까 출판요 안 주고 3천 지어서 그러니까 분양임대 조금 넘겨주고 4천 지어서 분양임대 뭐 이거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틀렸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뭐 지분 만들라고 했었는데요.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번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건물을 어차피 높이 지어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 재건축,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일단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도 동그라미 1, 2, 3, 4, 5 문제 5줄 관계없이 동그라미 1, 2, 3, 4, 5만 놓고 봐도 동그라미 5번이 좀 그러니까 별다른 거죠. 답은 5번이 된답니다. 아무튼 이런 특례 갖고 나온 적 없어요.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보셨고 그 50쪽은 못 채웠고 그런데 아무튼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진도는 좀 못 맞추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다 보면 그러니까 빡빡하게 하겠습니다만 뭐 다음 주에도 50쪽 100쪽까지 해서 그러니까 답을 표시해 오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풀으셔도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풀어서 10문제 풀어갖고 3문제 맞추면 괜히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표시해 오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